선생님, 저 이제 정말 늙었나 봐요. 매일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어머니, 그럼 혹시 드신 단백질이 정말로 근육까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얼마 전에 70대 어머님과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라, 팔뚝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고요. 밥도 잘 챙겨 먹고 단백질도 나름 신경 쓰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고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숨이 차고 손자 손녀와 놀아주다 보면 금세 지치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 달걀, 두부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이것들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먹은 단백질, 과연 근육까지 제대로 도착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과 흡수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30살 때는 고기 100g을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 우리 근육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기름을 넣었는데 엔진이 낡아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동차 같은 거죠.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71세 김 여사님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드시고 점심엔 반찬으로 두부 반 모씩 드시고 저녁엔 생선이나 고기를 꼭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예전보다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좋은 단백질을 드셨지만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인데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기력이 없으실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방법들을 약국에 가지 않고도 밥상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밥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책 3가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 플랜까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80세 이어도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고 손자 손녀와 하루 종일 놀아주셔도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근육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근육하면 운동선수들이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이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는 피부고 두 번째가 바로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로 혈당 조절을 도와서 당뇨를 예방해 줍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밥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근육이 그 당분을 쏙쏙 빨아들여서 저장해 둡니다. 근육이 많으면 당뇨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죠. 둘째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호르몬 분비에도 관여해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다치셔도 빨리 나으시거든요. 셋째로는 상처가 났을 때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근육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 보면 근육이 많으신 분이 회복이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근육이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몸이 회복할 때 필요한 재료를 근육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까지 조절해주고요.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하면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로감을 덜 느끼시거든요. 즉 근육은 건강의 저장소이자 몸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안타깝게도 3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젊을 때 근육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5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돌고 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집 앞 슈퍼만 다녀와도 숨이 차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해도 무거워서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이게 다 나이 탓인가요? 바로 근육량 감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상처가 잘 안 낫고 밥은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해결될까요? 고기 많이 먹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바로 소화력과 흡수율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젊을 때 우리 몸은 고성능 스포츠카 같았어요. 좋은 기름을 넣으면 바로바로 성능이 나왔죠.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흡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금씩 낡은 자동차가 되어가요. 같은 기름을 넣어도 예전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60대 이후가 되면 절반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떨어지거든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에 도착하는 단백질은 반토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근육을 살리는 3가지 단백질 보물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에이, 새우는 국물 맛내는 재료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물이에요. 작은 새우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 절반 정도 되는 양의 달걀 3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새우에는 칼슘과 아연이 농축돼 있어서 근육 합성 효율을 확 높여줍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새우 반찬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새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는데요.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건새우를 드신다고 해요. 멸치볶음 만들듯이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죽에 넣어서 끓여 드시기도 하세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죽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2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해장국 재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명태를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서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드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약해진 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마치 미리 소화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황태 100g에는 닭 가슴살보다도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기름기는 거에 없어서 먹는 족족 근육으로 쓰이죠. 황태국 끓여 드시거나 황태포를 물에 불려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요. 특히 황태죽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흡수도 빨라서 아침 식사로 정말 훌륭합니다. 3번째 보물은 검은 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왜 검은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을까요?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 못지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어요. 바로 검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착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마치 좋은 택배를 주문했는데 도로가 막혀서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한 검은 콩은 눈 건강과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석삼조인 셈이에요. 이제 이 3가지 보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좋은 궁합부터 말씀드리면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비타민 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높여줘요. 황태와 물을 함께 끓이면 무의 소화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요. 검은 콩에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짠 콩자반은 나트륨 때문에 영양 효과가 반감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까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천할 수 있는 2주 근육 회복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첫 주차는 적응기예요. 몸이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에 적응하는 시기죠.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2주차는 가속기인데요. 이제 몸이 적응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갑시다. 아침에는 황태죽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나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전에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돼요. 효과 체감 포인트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5일차쯤 되면 가장 먼저 소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 속이 편안해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요. 11차가 되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들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14일차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컨디션 좋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갈지
그리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건강의 저장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근육을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만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을 돕고 피로감까지 줄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력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육만 제대로 관리해도 70대, 80대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둘째,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흡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고기 많이 드시고 달걀도 챙겨 드시고 두부도 자주 드셨는데도 힘이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그리고 어떻게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려고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답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특별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렴하고 소화 잘 되고 근육에 직행하는 단백질 삼총사거든요. 건새우는 작은 한 줌에 달걀 3개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과 아연까지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도와줘요. 황태는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부드러워진 상태라 소화 부담이 없고요. 검은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도와줘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충제 부럽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재료들이니까 부작용 걱정도 없고요. 넷째,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알아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건새우의 시금치, 황태의 무, 검은 콩의 들기름처럼 서로 도와주는 조합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두부와 시금치처럼 서로를 방해하는 조합도 피하시고요. 단백질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것도 되도록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섯째,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드시던 식단에서 조금씩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아침 국물을 황태국으로 밥에 검은 콩을 조금 섞어서 반찬으로 건새우 볶음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5일 후에는 소화가 편해지고 10일 후에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2주 후에는 확실한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비싼 보충제보다 밥상 위 재료가 최고의 보약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건강식품 광고들 보시면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이런 좋은 식재료들은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고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잖아요. 왜 비싼 걸 찾으시나요? 바로 곁에 답이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70대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이 2달 만에 혼자 걸으시게 되고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던 분이 손자, 손녀와 하루 종일 놀아주셔도 끄떡없어지시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 식단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씩은 꼭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점심엔 밥에 검은 콩 조금 넣어서 지어보시고 저녁엔 건새우볶음 한 접시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 밥상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건새우 먹어보니 정말 좋더라. 황태죽 먹고 소화가 편해졌어요. 검은 콩밥 해 먹으니 기력이 생기네요. 이런 경험담들을 다른 시청자분들과 나눠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 최고의 보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